안녕하십니까. 한사회부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82강은 중소기업 창업자가 알아야 할 최소 세무 지식과 성실한 납부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 중소 창업자들이 그냥 사업 계획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실시하죠, 무조건. 무대포로 질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적어도 회계에 대한 상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야 상대방의 거래와 상대방의 어떤 물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아가지고 내가 거래를 할 것이냐, 거래를 하면 부도가 날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세무 관리에 대해서 할 줄은 알아야 된다. 물론 외부 회계법인,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게 되지만, 그래도 맡기면서도 알면서 맡기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전에 예상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모르고 맡기는 것은 예상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최소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차에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 강의는 우리 안세 재경전을 2018년 5월 8일자 어린이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것입니다. 한번 찰칵 찍으세요. 잘 찍으시고, 다음 강의 183강도 바로 비슷한 개념인데, 사업자, 최종 소비자가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어떤 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아니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하고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요 아주세경 저널 이번 주 2019년 5월 첫 주 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목적은 이제 중소기업 창업을 하더라도 나의 계획대로 실행하겠다. 이게 세금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면 자기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획대로 잘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소득세나 이런 합세금 부담을 취소하겠다.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법도 준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창업했다 하는 것은 거래를 시작한다는 얘기고, 거래한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법을 첫 거래부터 맞닥뜨리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물건을 사올 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10%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맞닥뜨리는 것이다. 준수해야 되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자기가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한 책임은 가정 재산까지도 여기다 다 보증을 안 섰다 하더라도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지. 알면 확실한 것은 이기고 또 절약할 수가 있고, 모르면 지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와 고금에서 나온 모든 얘기죠. 알면 이긴다. 옛날부터도 글, 성경 이런 게 지식자들만 갖고 모르는 자들한테는 읽지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야 맹종을 하니까, 복종을 하니까. 근데 아니까 이제 대등해지니까 그걸 싫어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모든 휴대폰과 모든 OA 기기, 전자기기 이런 것이 거의 모든 전 세계 국민을 평등한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갖고 있는 자본력은 불평등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다는 것, 이것이 그래도 행복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이 세무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매일 매출에 대해서 무조건 전자세액량을 주고받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개인 사업자도 전부 다 전자세액량을 주고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투명한 매출과 반영이 되고 원가도 분명해지고 최저격 증빙은 이럴 때 전자세액량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 부가세가 붙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합법적 거래 상대방의 전자세액량에서 유탈 문제가 없다. 서로 간에 매출 매입이 다 국세청의 빅데이터에 다 쌍방이 들어가서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크로스 체크가 되니까 유탈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거래 취지를 규명별로 증빙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건당 3만원 이상 일반 거래는 적격 증빙이 무조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세액량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여기에는 환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같은 게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 관련 10%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 매입세액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110분의 10으로 거래액을 곱해가지고 부가세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매입세 공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접대비에 대해서는 시주권당 일반 초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와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직부인 되는 것이죠. 부인. 접대비 부인. 그러니까 부인된다는 얘기는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법인세 29%, 소득세 몇십 %를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 경조사비에 대해서 많은 사회 관행상 건당 20만원까지는 증빙이 필요 없이 그냥 그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거래 건에 대해 세 번째로 적격증명이 아예 없다면 일단 매입세 공제가 불능하다. 이 10%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그다음 세법상 비용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에서 22%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 손해에다가 20%를 더하면 추가 부담 요인은 총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격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30%의 납세 부담을 내가 포기하느냐, 이제 획득하냐, 이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그 중소기업 창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꼭 사용해야 되겠다. 물론 복식부기자는 필수 해당 사항이, 법인은 무조건 핵사행 사항이고,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3억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이 사항인데, 이 사업용 계좌가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지출을 할 때는 금융계좌를 통해서 온라인 입금 등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 만약에 적격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은행거래를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은 송금하면서 거기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상호, 사업자 번호 등등을 기재하면 향후 누락된 현금 매출액이 있을 때, 현금 매출액이 누락된 게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추가 소요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입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은행 온라인망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입증이 돼요. 그래서 현금 거래를 해서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 잘 입증을 안 해주고 세무서에서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요새 세무서의 빅데이터는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웬만한 그 사업자의 거래를 거의 실시간으로 딱딱 추적하고 그대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서에 또 아주 샤프한 직원들이 요새 많이 들어, 젊은 사람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사업자들 이상한 거래를 그대로 추출해가지고 그때 실시간으로, 옛날에는 뭐 5개월도 아니에요. 3, 4년 전 거래 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요새는 바로 엊그제 뭐 한 6개월 전, 3개월 전, 한 달 전 이런 거래를 가지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알고 있죠. 그냥 시인해야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럽다 이럴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활동하는 사업자냐, 휴폐업자냐, 위장사업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허위나 자료사항과의 거래를 하면은 국세청의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해서 대부분 적발됩니다. 이건 뭐 그래서 요새 그 모든 세무 상담이나 저로 인해서 세무 입회를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증빙에 대한 부적격, 이거 문제지 뭐 다른 이론적인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증빙이 맞냐 틀리냐, 왜 이거 허위 매출로 인식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전화로 제 적격 증빙이 아니면 다 과세하십시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허위 사업자 자료상과 거래하면은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는 추징이 되고 가산세까지 추가되고, 이게 만약에 5년까지 돼버리면 5년 가산세가 55%쯤 됩니다. 이게 그럼 본세 한 40% 있고 가산세 있고 이러면 이게 총 거래액의 100%가 넘는 세금 부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이 부과되는 곳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새 물론 이제 빅데이터 가동으로 빨리빨리 그 세무서에서의 추적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뭐 5년간 누적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5년간 누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추가 내는 세금이 자신이 거래한 금액의 그 금액의 100% 이상의 그 본세 플러스 가산세가 추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균 대표 박인정 회장이었습니다.